조금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 조금 지각을 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어. 감사해요. 예쁘다고 해줘서. 우리 엄마가 좀 예쁘지? 얘가 예쁜 사람 좋아하잖아. 잘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려요. 이렇게 소리를 강하게 들어야지 동작 온 거 알겠지? 감사해요. 외국에서도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더워서 쭈쭈바리 준비했어. 다들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동장님? 나 동장 아닌데? 동자라고 부탁드려요. 다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들 좀 무당 선생님들한테 조금 서운한 것들 있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비싼가?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왜 비싼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려고 해. 내 운이 이렇게 기차봤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왜 그런가? 약간 민감한 주제가 될 수가 있어서 동자랑 돈녀를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동자님 콜 오타 정정 감사해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야겠어. 이거 업무 태반이 아니에요. 이건 얘기하는 거잖아. 아이스크림 잘 먹고 있어. 금방 녹았어. 이거 약간 방울 좀 밑에 놔야겠다.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빠지고 좋아하는 사람? 난 빠삐꾸를 매우 좋아해. 엄마가 잘 안 먹었지. 속이 잘 안 펴지네. 오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굿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라고 했잖아요. 먼저 사람들은 굿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있겠어요? 반가워요. 굿에 대한 이미지 일단 첫 번째가 비싸다겠지? 왜 이렇게 비싸? 하잖아. 왜 이렇게 0이 많이 붙어? 이러잖아. 근데 굿이라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앉아서 하는 치성이 있고요. 이건 앉아서 경문을 읽으면서 상을 차리고 신령님들 혹은 어떤 특수한 대상한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굿하면 흔히 알고 있는 무당 선생님들이 노래가락에 음악가락에 춤을 추시고 공수를 주시고 하시는 성걸이라고 부르는 굿이 있어. 두 가지 스타일이 크게 있다고 치면은 그럼 치성은 언제고 성걸이는 언제요?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신령님들이 이때는 치성이 낮고 저때는 성걸이가 낮다가 좀 달라요. 어떤 걸 풀고 싶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하기도 해요. 동료도 오고 동자도 오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은 약간 아이스크림 둘이서 막 같이 먹을래. 엄마 몸통에서 먹는 게 즐겁거든. 엄마 이제 살찐다고 비명지르겠지 옆에가. 어떻게 우리가 맛있는 게 좋은데,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옛날에 굿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굳당이 하지 않고요. 자, 제갓집, 즉 흔히 말하면 제갓집이라고 하면은 의뢰인 집에서 많이 행했어요. 의뢰인 집에서 의뢰인분들, 즉 제갓집이 알아서 상을 차리고 알아서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무당 선생님들, 악사 선생님들 그렇게, 혹은 아주 먼 옛날에는 무당 선생님들 말고도 기생을 하셨던 분들, 그런 신령님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일반인이 띄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엄청 간단하진 않았어. 그리고 참여도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파티이고 축제이기도 했어. 오케이? 그리고 몇 날 며칠 일주일 내내 하는 굿도 있어요. 그러면 무당 선생님 좀 힘들겠지? 그래갖고 만신분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사람들마다 인건비라는 게 있겠죠.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한 사람 점사비를 생각해봐. 한 분께서 그날 점사를 안 받고 와주셔서 같이 일하시는 거야. 무당 선생님 혼자 무당 선생님이 일하진 않아요. 음식값도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가서 지금 장을 봐도 음식만 해도 한 끼 사 먹어도 몇만 원이야. 근데 상차림을 들어가 좀 비싸겠죠. 그리고 인건비도 여기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건비 한 사람은 막 17만 받고 14만 받고 요즘 최저임금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모들, 형들 잘 생각해봐요. 신령님들이 행차하시는 자리야. 제자 몸을 통해서. 그거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인간의 돈과 신령님의 시간의 돈은 조금 다른 거지. 그거랑 같아요. 우리가 복비해가지고 몇 분 얘기하는 거, 1시간 얘기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조금 인건비를 칠 수는 없잖아. 비교해서 똑같이 칠 수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만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굿의 종류가 또 더 들어가겠죠. 굿은 누구한테 하겠? 잘 모르겠지. 굿은 누구한테 하는가? 보통 두 가지예요. 천신, 하늘의 신령님들, 땅의 신령님들, 이런 분들, 흔히 말하는 고사. 오케이? 그런 것도 천신으로 묻고 들어간다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진옥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천도제로. 천도제. 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폭발할 수도 있어. 여기서 바로 진옥이 4번 했어요. 천도제 몇 번 했어요. 조상회원 했어요. 근데 또 진옥이 하래. 여기서 다들 무당 선생님 미워하기 시작해. 와, 진옥이를 또 하라고? 아니, 왜? 나 했는데 왜? 이게 다 진옥이라는 거랑 신령님들한테 올리는 건 별개의 문제. 다 우리가 터고사란 게 있잖아. 산에 가서 산소야 하는 고사도 있고요. 묘탈 안 나게, 그리고 산탈 안 나게, 동토가 안 나게, 혹은 매매하고 싶어서, 혹은 집을 사고 싶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 또 가끔씩은 이렇게 신령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하세요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해야 돼요? 또 많이 나올 거야. 하나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나이스크림 좀 먹어. 안녕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고상은 왜 지내야 되고, 진옥이는 왜 해야 되고, 천도제 할 필요가 있나? 49제는 뭐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잘못 굿하면은 살만한다고 들었어요. 굿 끝나고 나니까 뒤도 돌지 말고 뛰어가래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당 선생님 연락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있어.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적인 문제인 것도 없지 않아. 둘이서 잘 풀어야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천신. 거기서 들어가는 것들 바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천신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산신령이, 용왕님, 지신, 터신, 이런 식으로 자연신한테 비는 거예요. 어떤 걸로 많이 들어가면
운맞이 재수꽃이라고 해. 운맞이 재수꽃은 성거리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운의 기반이 튼튼하게 하거나 앞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더 길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릇을 넓혀주세요. 자, 여기서 왜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운이 팍 터지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주세요. 왜 그릇이 넓혀야 돼? 이런 말도 되게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엄마 주변에 로또 맞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로또 1등도 있어요. 자, 로또 1등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해봐. 로또 1등 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살까 못 살까?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로또 1등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살까요? 그리고 로또 2등 된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자동인가? 수동인가도 궁금하지? 수동이에요. 자, 수동으로 로또 1등 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거? 꿈에서 가르쳐줬대. 그 사람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자,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리고 로또 1등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객사를 했대. 예를 들어봐. 왜 로또 1등 된 사람들 소식집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잖아. 막 무슨 채무자처럼 막 기부하세요 막 전화 막 쫓긴다고 하기도 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쪽박찼다고 연락도 많이 하고 기사가 나기도 하잖아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 대박을 맞을 수 있어. 운이 터졌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야, 복 터졌다. 터졌다 라고 하잖아. 근데 사람이 운이라는 게 아무리 들어와도 나의 운의 그릇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 운을 담지 못해. 오히려 이 사람은 수중에 10억까지만 가지고 수 있어. 혹은 30억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수중에 항상 그렇게 재물운이 타고난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람이 3천억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가 들어와서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 왜? 운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내가 감당이 못하는 상황들을 밀어닥치는 거야. 그래서 기반을 잘 다지고 내 운을 잘 맞이하라는 뜻도 돼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런 재수끝 같은 거는요, 운도 운이지만 중요한 건 내 운이 그릇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령님한테 합수를 받아서 내 운을 튼튼하고 아주 오래오래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운을 좋게 하는가. 용왕님은 보통 재물 건강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용왕님도 인연 합주도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용왕줄이 좀 있어. 어떤 분은 산신령과 인연이 있어. 그러면 그쪽이 좀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건 상담의 경우에 다 다르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거든. 꼭 구수하라는 경우는 아닌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산신령님께서 공수를 직접 그분한테 주기도 해요. 그래갖고 그분 같은 거는 산신령 이거 얘기 한번 해준 적 있을까요? 산신각 막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산신령님이 이렇게 재수 주고 싶으셔갖고 꿈속에 나타나서 재수 주시고 그 사람도 목숨을 살 수 있었다는 일화가 실제로 최근에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산신령님한테 잘해드리는 게 낫겠죠. 용왕님한테 비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답을 서로 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잘 가는 게 좋겠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이사 가고 싶어서 어떤 분이 집이 안 팔리고 있대. 그래갖고 그거는 그냥 이거 떡이랑 어떤 것만 딱 2개만 준비해가지고 입구에 두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요. 몇 시간 뒤에 치우세요 라고 했어. 왜냐면은 거기 아파트 터실령님이 놔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같이 계속 살지 뭐 저한테 알아달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이 일주일 뒤에 팔린 사연이 있었어. 이것도 본인이 스스로 인사를 청구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굳이 구슬로 안 해도 되는 자리도 있어요. 자, 2번째 같은 경우는 턱옷을 꼭 해야 돼요? 꼭 돼지머리 올려야 돼요? 그거 처치 골라인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돼지머리 같은 것도 받는 터실령이 지실령이면 다 틀려. 비린 거 싫은 사람, 비린 거 싫은 실령님이 계셔요. 갖고 상담하러 오셔도 본인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토는 이쪽에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하시게 된다면은 과일 많이 갖다 놓으세요. 절대 비린 거 누린 거 고기 놓지 마세요. 다른 토고사랑 좀 다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돼서 부응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꼭 우리 선생님한테 안 맡겨도 본인 혼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세 번째, 자기가 집이 자기 자가집이 아니어도 본인 스스로 챙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집에 운기가 다 끝나갈 때예요. 조왕신령님 있고 터신령님 있고 다 신령님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슬슬 때가 되면은 이제 인연이 여기까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대접해 드리는 게 나을 때가 있어. 우리가 흔히 정월 대보름이면 조왕신령님이 하늘에 옥황상제님께 올라가셔가지고 이 집에 있었던 1년의 일들을 다 얘기하신다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정월대보름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신다, 조왕신령님이. 그때 그런 시기가 있거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설화에 대해서는 그때 그만큼 조왕신령님이 받쳐주고 운기를 받아준다는 건데, 집은 모르겠어. 보호하고 밖에서 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애군을 쳐주기도 하고 복은 굴러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장 바로 들어올 때 거울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운이 튕겨져 나가니까. 풍수지리적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보이는 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집이란 건 결국 운을 관리해주는 내 저장 탱크야. 근데 그 인연이 끝나갔을 때쯤, 그때 바로 이렇게 본인이 땡기는 음식이랑 뭐뭐 해가지고 식탁 위에 두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을 받으세요. 다시 합수하세요 해가지고 지금 그 운을 다시 튼튼하게 이어진 사건도 있었어요. 물고기가 안 보여요? 물고기 바로 앞에 있어. 물고기 계속 이사 다녀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고사를 지내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대로 여기 불리고 싶어요 하고 아예 맡기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사건을 직접 관찰한 결과도 있는데, 어떤 설비업체의 사장님은 본인이 설비가 들어올 때마다 증축공사할 때마다 서고사를 지내요. 실제로 본인께서. 왜냐면 안전하게 아주 경산하게 도와달라고 설비 앞에서 차고사 지내듯이 지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사 때문에 풍수지리 찾아볼 때 재밌었는데 현관골 안 되는 거고요. 그런 현관이 들어오자마자 혹은 계단에 거울이 있는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아. 내가 잘 운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 좋은 기운, 좋은 사람, 복을 해가지고 딱 떡칠 것처럼 잘 갖고 왔거든? 근데 거기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재물도 모으기도 힘들고 인복을 모으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거울을 어떻게 좀 옆으로 둔다던가 마주보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차고사도 하려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했어요. 차고사는 보통 파시로 있죠. 파시로 하는 이유는 애분 들지 말라고 하는 떡시루고요. 그리고 돼지 머리를 많이 놓기도 하고, 내가 땡기는 걸로 해서 막걸리를 해가지고 뿌리는 경우도 있고, 오곡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기도 해요. 그것도 우리 가물 친구들을 땡기는 걸로 할 때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차고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은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거기에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물어본 거지. 고사 어떻게 지내야 돼요? 제가 지내고 싶어요 하면은 선생님들 다 추천해줘요.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억지 부리시진 않아.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산 문화가 하나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천신 문화, 이렇게 자연신의 문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옷맞이하고 내 운을 단단히 하고 애군을 막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진호기가 들어가겠죠? 진호기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거 한 잔 좀 먹었는데 이거 다 놀아가는데 큰일 난다. 맛있어. 다지 빠삐고 좋아해? 진호기가 가장 큰 사람한테 죽은 이한테 하는 건데, 자, 사람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9제가 있고요. 불교에선 청도제라고 많이 하고, 수르예수제라고 해서 죽기 직전에 돌아가실 분을 위해서 미리 하는 청도제도 있고 되게 다양해. 불교 문화 이쪽에서는. 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실제 사례자 분들 중에서 진호기를 했는데도 왜 안 될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오늘 오신 손님한테 한번 설명한 것도 있어요. 자, 두고 간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청도제를 4번이나 다른 데서 여기저기 하고 절에서도 하고 그러셨는데 자꾸 천도가 안 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하신 분도 얘기를 해주셨대요.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영가가 실려서 잘 놀았는데 왜 안 됐을까?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신기가 좀 촉이 좋으시니까 아시는 거죠. 우리 엄마 아는 것 같아, 이런 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 이건 나중에 영상 볼 것 같아요. 단골이시니까. 그 이모도 이제 자주 오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자기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마지막 천도제를 부탁을 할지 의뢰를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2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자, 남겨진 자식이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을 때,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자, 어머니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아니니까 자꾸 꿈에 나타나는 경우거든. 뭔가 일이 안 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픈 사람도, 크게 아픈 사람도 없고, 오한이 끊는 것도 아니고, 다들 자식들이 잘 살아, 장가도 가고, 참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온 집안 친가 외가 사람들 다 돌아다니시는 거야, 꿈에서. 근데 이 모습이 다들 뭘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이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내 딸 잘 부탁해요 랑 이거야.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좀 보살펴주세요. 내 딸 눈물 안 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모가 오고 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이 의지할 때, 마음 쓸 때 그럴 때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자꾸 들여다보시는 거라고. 근데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요? 본인 꿈에 나타났지만 가끔씩 이 신령님의 에너지, 조상님이자 돌아가신 엄마도 결국 조상님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산 사람이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기억을 할 때도 있고, 그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처럼 갑자기 연결됐다 갑자기 끊겨지면서 기억을 못할 수 있다고. 언젠간 나왔을 거라고 하고, 본인 주변에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찍어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은 사랑 많이 받고 있고, 본인 걱정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엄마도 항상 보살피고 있다고, 걱정 많이 하신다고, 잘 살라고. 그리고 이제 연가등 하나 올리고 가실 생각 있냐 해가지고 연가등 하나 올리시고요. 그 뒤로 바로 몇 주 뒤부터 가족들 꿈에 딱 한 번 나타났대요. 좋은 꿈으로. 그래갖고 가족들이 오히려 연락이 오셨죠. 어머니가 이제 울 전에는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나타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셨구나라는 걸
자, 친가, 외가가 모두 눈치를 채셨대요. 아, 이제 가셨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가등을 올렸다고 얘기는 안 했대요. 그래, 사연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자, 진노기에 대해서 이런 풀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진노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때도 있어요. 산 사람이 마음을 잘 놨을 때, 이별이 잘 됐을 때, 그런 경우, 죽은 사람을 한번 만나게 해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돌아가신 우리 영가님들 먼저 눈앞에서 꿈꾸는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가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 마지막 이별을 정말 아름답게 서로 놓아줄 수 있을 때가 천도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 우리 손님 천도제 안 하셔도 돼요. 이때는 우리 영가님이 이런 사연으로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저승에서 올라오셔서 눈앞에 있었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영가님하고 직접 눈앞에서 우리가 빙의하지 않고도 만나 뵙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마치 꿈꾸는처럼 눈앞에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 꼭 빙의로 만나진 않아요. 가끔씩은. 타이밍의 문제지. 할 수 있는 법은 안 하는 법은. 물론 아까 연가등 올리신 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머니가 아직 크게 뭐가 막 환색하신 부분은 아니라서 나중에 영가님 만나 드리려고 해요. 마음만 좀 더 잡으라고 해서 건강한 마음이 조금 추스려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을 때, 엄마 보낼 수 있을 때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네, 많이 좋아하시죠? 엄마 이제 만나자 몇십 년 만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도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맙시다 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튼튼한 수호령으로 계시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진노기에 대해서 왜 돌아가신 분, 또 진노기도 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진진노기랑 묵은진노기랑 보통 표현을 해요. 묵은진노기는 묵은지도 아니고 묵은진노기가 뭐지? 할 수 있어. 진진노기는 정말 말 그대로 돌아가신 지 3년 안 됐을 때, 그리고 묵은진노기는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도제라고 해요. 49제 지냈는데 절에서 이런 게 있어. 아까 다시 돌려 말하자면 49제 지낸다는 거는 49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재판받는 거잖아. 자, 이전 영상들 혹은 이런 방에서 꾸준히 출석하신 분들 이 이야기 기억하실 거야. 자, 영라대왕 포함하여 모든 대왕님들, 10대 대왕님들은 어떻게 한다고? 벌을 무조건 준다고? 아니요.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벌을 무조건 주지 않는다. 탈락제가 아니에요. 1단계 탈락, 2단계 탈락, 3단계 탈락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해서 패스를 하고 그 관련해서 내가 육두윤을 통해 업을 닦고 벌도 물론 어느 정도 받고 다시 태어난 거, 바로 업을 청산하기 위해. 또 다시 태어난다면 또 그렇죠.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 내가 벌 받는 걸 떠나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태어나는 거 선택이라고. 여기 이 삶을, 이번 현생 이 삶을 태어나는 건 무조건 선택해요. 누가? 내 자신이. 오케이? 자, 이렇게 내가 또 한쪽 한번 보기. 아유, 쪼크라 되겠어.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진노기 같은 거나 묵은진노기나 다 우환이 끊이지 않고 가족이 너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건 저도 진노기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일단 진노기 같은 건 정말 우환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아까처럼 계속 꿈에 나타나고 뭔가 환란이 많아. 근데 아까는 환란이 없었다고 했잖아. 환란이 많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난리가 났어. 꼴딱 뒤집어졌어. 그때 이제 좀 빨리 하시는 게 진진옥이고요. 두 번째는, 자, 묵은진옥은 사실 진진옥이랑 조금 다른 게 재수. 아까
큰 산신령이 용왕님한테 바치는 굿처럼 제숫굿이 같이 들어가요. 바로 내 운을 좀 더 조상님들이 받쳐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진옥의 주의사항들은 바로 대상자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손님이랑 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정말 이 굿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도 중요해요. 물론 조상님이 한번 선고를 하시고 갔다 오시잖아. 그러면은 이 집안을 다스리는 조금 도력이 높은 분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 그러면은 묵은 진옥은 좀 좋겠네요. 갖고 탈이 웬만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조상님을 우대하는 자리고 재수달라는 자리거든요. 진진옥인 좀 다르고 묵은 진옥이 같은 경우는 재수달라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굿도 같이 된다 했잖아. 그래도 더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좀 차이가 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왜 진옥이 했는데 왜 우린 어떻게 진옥이 안 한 사람들 어떻게 돈이 없잖아. 이런 경우도 있어. 가실 때 호상으로 가신 분들, 우리가 평상시 효도를 잘 하고 가신 분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웬만해서 크게 문제 탈은 없어요. 하지만 피가 많이 흘리고 간다던가 너무 아파서 갔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가신 분들은 사실 진옥을 잡을 때 무당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왜? 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마음에 준비 없이 간 거잖아. 혹은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갔잖아.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갔잖아. 그러면 뭐 속에 할 말과 하고 싶었던 게 너무 쌓인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무당 선생님, 만신 선생님들이 하나 일일이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성도 무시 못해요. 자, 그러면 진옥이는 도대체 그 안에 굿을 모았는 거야. 조상님 청배해가지고 조상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드세요 하고 우리 조상님 우리 좀 잘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일단 조상님들을 들어오시기 전에 장군님들께서 허락이 있어야 돼. 굿은 그 진옥이는 처음 시작할 때 장군님들이 먼저 앞장을 서세요. 그러면서 장군님들께서 자, 진옥이 시작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딱 문을 여시는 거야. 장군님들의 허락이 들어가고 신장님 허락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저승사자님부터 다 청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장군이 앞장서고 저승사자님 이렇게 사자거리 이런 거 다 들어갈 때, 자, 여기서 바로 진옥이 천도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동자는 이 부분이 아니긴 한데 다들 감정적인 부분이지. 죽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자, 무당 선생님 안에 죽은 이의 그 옷을 그분한테 바치는 옷도 있죠. 그분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 거 진옥이를 해. 근데 어머님만 들어오시진 않아요.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집 잔치한대 하고 소문을 내셔갖고 어머니 분들의 친지 가족들을 또 데리고 사촌도 있을 거고 오촌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선별해서 좋은 분들만 막 데리고 오시는 거야. 조상굿은 좀 달라. 조상굿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상이 없어. 이거 환갑잔치인데 주인공이 없어. 다 환갑잔치야. 이런 느낌이고, 이게 약간 진옥이는 좀 환갑잔치 제3자가 다 초대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이 나를 위해서 진옥해준대. 천도제 해준대. 들어와서 이렇게 잘 먹고 가고 우리 때 재수 좀 줘.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을 만나는 자리가 있죠. 따님하고 이제 돌아가신 엄마 자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갑작스레 가신 분들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뱃살을 하신다던가 이제 병투병을 하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내가 사실 이거 먹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고 너한테 이 말 하고 싶었고 너 고생 많았고 이런 얘기 덕담도 해주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자, 이런 거리들이 다 끝나잖아. 그러면서 이게 단축해서 빨리 말할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동자가 보기엔 하이라이트거든. 그때 바로 뭐냐면 바리공주님 앞장에 서시면서 바로 어떻게 태어나실지 이 진옥이가 잘 마무리가 됐는지 보는 작업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환생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감흥을 하셨는지 이렇게 소포로 쌀자루 해가지고 그거에 쌀점 치는 시간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경문을 하시고 다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자리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무슨 배 모양, 용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배 모양을 짓고 이렇게 천이 다 가르면서 가는 장면도 바로 진옥이에요. 우리 천도제 장면 꽃 중에 꽃이죠. 나 갈게 하면서 우시면서 막 잘 있어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왔던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뒷전이에요. 뒷전은 누구나 중요해. 바로 어떤 상이면, 우리가 흔히 대감집에 옛날에 막 일이 있다. 아이고 여기 딸이 결혼한대 이번에 이러면서 와. 막 그러면은 여기 동네 거지도 온단 말이야. 막 얻어먹고 했더니 야 대감집에 잔치한데 얻어먹으러 가자 하면서 거지 귀신도 와요. 자, 그때 이제 거지 귀신들도 이런 자리 때 먹으러 오거든요. 어떤 곳이든 그런 자리는 있어요. 그때 이제 무당 선생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자 물러가시오, 이제 물러가시오, 내가 알아줄 테니 물러가시오 하고, 자, 그런 경문, 관련된 경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돼야 돼. 이런 중간중간에 진요계들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는 몇 년째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과정이 생략되기도 하고 재물도 각자 다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단 걸 너무 좋아해, 떡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떡과 단 거를 더 맞춰드려야지. 이분은 근데 산적도 좋고 정원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원이면 이따만큼 해.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번에 햄버거, 어린애기 진옥이에요. 그러면 햄버거를 좋아하네요. 그럼 햄버거도 좀 올려줘야지. 자, 이런 진옥이는 바로 천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문화의 별개. 요즘도 제사문화에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좀 인스턴트도 좀 올리는 시대잖아요. 그것처럼 좀 맞춰주는 세상.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진옥이는 어찌 보면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별하는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산 사람을 위한 위로의 순간이기도 해요. 맞아. 그렇게 해드리면 돼. 담배랑 미스커피, 실제로 진옥이 하는 상처님들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햄버거 여러 개 들어갈 때도 있어. 탑사는 것처럼 햄버거 케이크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막 피자 올라달라는 분도 있으면 피자도 올려줘야지.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도. 왜냐면 옛날에는 없어서 안 올렸죠. 현재는 그렇게 먹다 가신 분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분이 먹고 싶다면 올려드린 게 맞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별의 잔치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진옥이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눈물 빠져도 되고, 하지만 후반부, 전반부는 아까 장군님 나오시고 막 나오신다 했잖아요. 그 전반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눈물 빠져도 되지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대감님들 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김씨면 김씨, 최씨면 최씨, 거기에 대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덕담하듯이 얘기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우는 자리는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왜냐면은 앞에 이제 망자님들, 우리 영가님들 얘기 많이 하고 가셨잖아. 이제 뒤에는 조금 집안에서 좀 있는 집안분들이 나오셔갖고, 있는 집안이라면 조금 높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죠. 몸주신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수호령이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덕담하는 자리기도 해요. 아이고 그렇게 살다 갔네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 막 하시는 자리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우는 자리는 딱히 아니기도 해요. 진옥이를 요즘은 어떤 스타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영가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건 어떤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제숙국,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옥이 많이 하는 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 오늘은 좀 내가 쉬지 않고 얘기해서 다 녹았어. 더워 죽겠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꾸 동토의 무서운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왜 남들은 잘 그냥 하잖아, 잘 봉사하잖아 이러잖아. 근데 동토가 한번 하잖아. 동토는 터신령님이, 지신령님이 노하실 때거든요. 유독 중요한 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맥을 건들 때,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냐면 한 달도 안 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장사하려는데 잘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딜레이 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공사 마무리 안 되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래 그냥 고사 잘 지내라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왜냐면 이것도 식당에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또 알아봐가지고 물어보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엄마가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쫓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되게 무슨 얘기인데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인테리어 공사 뭐 건드려서 그렇지 이러면서 지나갔어. 엄마가 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연락처 좀 달라고 해가지고 쫓아오신 거야. 저기 멀리 지방에서. 그래갖고 이제 지방 기도 가는 길에 마주친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쫓아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장사 언제 시작하냐 어떡하냐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쫓아온 게 누가 쫓아왔냐면 그 아저씨 명함 받아간 사람이 2명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쫓아온 거야. 보다 못해서. 이 명함을 달라고 한 이는 자기는 점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어떡하냐. 근데 이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췄냐 그러면서 막 신기하고 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점집을 다녔던 아저씨였던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까 그때 저번에 물어본 말해준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이 안 풀려고 내가 왔다고 하면서 또 답답하고 본인이 온 거야. 그래갖고 말을 해줬지. 빨리빨리 좀 하라고. 빨리빨리 고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본인들이 하든지 뭘 좀 하든지 큰일 났다. 동통. 그거 나중에 굿하게 생겼네. 이렇게 지나갔거든. 왜냐면 그 아저씨도 참 고민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니까. 그 아저씨 고민 연애 고민이었어. 막 바빴어.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 오락가락 한 동생도 챙겨야 되지. 자기 연애도 챙겨야 되지. 하니까 막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지. 동업자랑 싸운 거야. 아주 살벌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 쫓아온 계기가 그거였던 거야. 자기 동생이 이제 큰일 난 거를 왜 쫓아왔냐면 갑자기 눈앞에서 두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싸우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돈은 돈대로 가게가 2달, 3달 계속 밀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지 그 무당말이 생각났다면서 쫓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자기 연애도 고민해야 되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자기 연애사가 제일 재밌잖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면서 자기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야 아저씨도 말이 좀 많은 재밌는 사람이었어. 말 막 얘기하면서 자기 살았던 거 막 얘기하면서 이게 좀 수다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타입 있잖아요. 그런 테이프였어. 아저씨 피나는 줄 알았어. 동자 기가 아주 그냥 퍽퍽 흐르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가신 적이 있어요. 왜 믿질 않으니까. 동출한 건 굉장히 무서워요. 일단 그 아저씨가 지금 일어난 것 중에 건강 무너지고 돈 쫄딱 많이 돈. 지금 공사 딜레이가 인건비 계속 가고 월세는 계속 내야 되죠. 진짜 동업자 한 명 도망갔어. 다투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없이 다투는 거야. 동업자 도망갔지. 지금 모든 게 다 부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신 동토 터실량이 되게 무서운 것 중에 귀신도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잘 모시면은 애군도 잘 쳐주고 귀신도 잘 탁 해주고 도깨비님은 청비하시는 거에게 초청하시는 것도 잘 해주시고 굉장히 불려주실 때는 엄청나게 부응하게 불려주세요. 지켜줄 때도 잘 지켜주고 하지만 안 될 때는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조금 타실량이 지실량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은 있어야 돼. 평상시에 관심은 없으세요. 그렇게 내 맥줄기 건든 거 아니고서야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 여기 건들 때는 그래 또 사람이 어깨빡 하고 가. 그러면 뭐야 하고 지나가잖아. 그리고 걸릴 수도 있고 가방을 칠 수도 있잖아. 지하철 타더라도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갑자기 엉덩이 채싹 때리고 왔어.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그러면은 이제 경찰 신고하겠다면서 어머 미친 사람 아니냐? 막 이러잖아.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것처럼 약간 중요한 부를 건들면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때 좀 그 아저씨는 중요한 부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터실님도 각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집마다 같은 동네 집이라도 터실님은 다를 수 있어. 지실령이 약간 구청장님 이런 느낌이면
터실형님은 약간 동장님 느낌이지. 거기에 그래서 이 빌라에 맡으시는 분 이런 거죠. 여기서 한 500m 가 1km 가 거기는 또 터실형이 다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쪽 집에서 터실형이 잘 이렇게 하시는 무당 선생이 있다고 거기 믿고 맡기는 안 돼.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잘 지내도 돼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운이 자꾸 들어오는데 샌다는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조금 대우를 해드리는 게 운 맞을 때도 좋아요. 바쁘시네요. 바빠가지. 그쵸? 그분 기인이에요. 그 사람은 참 잘 뒀어요. 재밌는 분이에요. 이거 TMI 들어가면 그분 신상 노출 대상이. 근데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다. 아파트에도 터실형이 있을까? 당연하지. 터실형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영상 찍은 게 있어요. 아파트는 터실형이 다 다를까?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터실형이 왔다 갔다 잘하세요. 재신 터주님은 돌아서 마을 돌릴 방법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음식 좀 하셔갖고 바치시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한 것들처럼 그런 일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은 데 있어. 사업장이라든가 이거는 쉽게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고사를 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본인이 할지 아니면 맡겨서 정말 제대로 굴릴지는 본인 선택일 것 같아요. 뭐 경문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에도 터실형이 있습니다. 지신할아버지, 지신할머니 다 틀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번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몇 달 전이었어.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 하나가 이제 긴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어디 숙박업소에 잠깐 들렸대. 전날에 집에 열쇠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고 집 앞에 있는 한적한 이제 민박집 같은 데 가서 잤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아침에 나오는데 계단이 천근만근 진짜 온몸이 세상의 모든 중력이 자기한테만 온 것 같아. 그래서 큰일 났다고.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거기가 그 지신령님을 모신 재단이 있는 데였어요. 바로 그 있는 데가. 그래갖고 이제 후다닥 뛰어갔지. 빨리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좀 갔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 지신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걸리만 좀 사오래. 막걸리 사오고 자기한테 올리고 이렇게 옆에 객기한테도 좀 주라는 거야. 지나가는 객기에도 좀 뿌려주라고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알려주신 대로 비방을 해드렸어. 그 지신령님이 이렇게 공수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묻어온 거 내가 다 걷어갈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렇게 했더니 몸이 싹 나은 적은 있어요. 지신령님을 이렇게 잘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잘 지켜주죠. 이렇게. 그리고 좀 기브앤테이크가 그 다른 신령하고 조금 다르죠. 정말 이렇게 잘 맞아야 돼요. 마음도. 그리고 조금 신령님마다 또 달라요. 어떤 분은 이만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 아이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500원 500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달라요. 그리고 있는 둥 많은 둥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난 나 알아서 산다 하고 그냥 냅두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네가 나라서 뭐 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다양해요. 그쵸? 그 지신령님들 얘기는 정말 터실령인데 그리고 산실령님들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산실령님들도 얼마나 다들 다 다른데 거의 도당실령님도 다 스타일이 다 달라. 그래요. 무당 선생님도 가는 데는 쭉쭉 거기만 가죠. 자기 성격 잘 맞으니까. 특히 거기에 도당, 내 도당이다 해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씩은 공수도 좀 다르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실령님마다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좀 다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50점도 잘 맞았다 이런 분도 있고 50점이 뭐야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그래갖고 그러는 분들도 오면은 공수도 되게 날렵하게 도식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 시조처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머니같이 다정하게 주시는 분도 있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렇게 막 콱콱 박히게
그러니까 공수도 다 다르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 우아하게 주시는 분도 있고 되게 멋있게 주시는 분도 있고 한마디 톡 던져갖고 그게 결정타인 공수도 있고요. 되게 다 달라요. 혹은 뭐 가져와봐 좀 줄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걔 그거 운 필요한데 그거 걔 운 필요하려면 가서 이거 해줘라 이런 식으로 되게 기방도 되게 잘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다 틀려요. 특히 성황당 나무신령님 있죠? 나무신령님들 같은 경우 우리 함부로 나무 매지 말라 하잖아요. 나무신령님들 같은 경우 엄청나요. 함부로 정말 나무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나무신령님들은 일단 우리가 뱀 조심하자, 고양이 조심하자, 나무 조심하란 말 있죠.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고. 그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우를 잘해드려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보호하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듣다 보니 저희 집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양이가 방을 가지고 놀고 있나봐요. 여 방은 여기 있어. 쏘리. 실령님마다 멋있으네요.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막 꾸미는 거, 풍수지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좋고 이제 집 매매할 시기가 다가온다던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할 부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거 군 얘기라 해서 다들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굳이 안 하는 방법에서도 내가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왜 해야 되는지 알면은 그렇구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굿이 잘못됐다는데 하면은 그냥 드라이버 잘못한 거야. 드라이버 이거 십자 드라이버인데 저기 꽃 모양 드라이버 가가지고 하니까 좀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 이거 계속 쳐서 그래요. 강비씨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고 쳐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모들도 형들도 다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결국 결정한 거 본인 몫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도 본인 몫이고. 오케이? 책상에 팔찌 부딪힌 소리 같다고? 이거야 이거. 이거 여기 옆에 놔서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초하루 제례가 시작될 거예요. 초하루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한 달 앞으로 들어간 한 달을 액땜하기도 하고 애군을 소멸 감수하기도 하고 혹은 그 부분이 없는 분들은 복 받으라고 비는 자리거든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날을 통해서 다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때는 꽃공양으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좀 많이 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근데 오늘은 과일 공양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다들 애군 강제 들어온 사람들 좀 많아가지고 9월 12 사람의 건강을 빌어주는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금전운이랑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준비된 과일들로 좀 맞춰놨거든요. 그것들은 결국 지금 현재에 막힌 것들을 받기 위해서 조금 정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거예요. 초하루가 바로 음력 1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 저번에 일부러 꽃으로 했어요. 꽃 필 때가 뭐야? 봄이 왔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봄이 왔다 이 뜻은 뭐야? 내 인생에 운이 이제 필 때구나, 이제 잘 살 때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런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하루에 대해서도 왜 기독이 3일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말이 3일이지 그 초에 대해서 피우고 그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 그 음식에 한 분 한 분 다들 운을 다 한 번씩 보면서 그 운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신령님들은 이번에 참외 올려라, 이쪽에는 파인애플 올려라 이런 식으로 다 의미가 있기는 파인애플은 왜? 누구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옷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맨날 똑같은 거 올리나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왜 저렇게 올렸을까? 이번에 되게 다르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다 신령님들이 다 이번에 신청자들은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경문 들어가더라도 조금 길게 들어가요. 일반 우리 기도 시간보다는 조금 1.5배는 더 길게 들어가고
공양 정성 재래 시간은 한 8시간은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본인 복이야. 다 그 제박은 제 복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가고 굴러도 차고 한다고. 오케이? 다들 누나들이 오케이 줘요. 내가 오케이 해줘야지. 알지?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내일도 화이팅해. 가끔씩은 엄마한테 주말에 해달라 이렇게 깜짝으로 그땐 더 재밌는 거니까 다음 주는 낭랑 특집을 하던가 재밌는 귀신 이야기들. 귀신들 꼭 무섭지는 않다. 이거랑 귀신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무서워도 돼. 귀신도 산 사람이었어. 몸이 없어서 불쌍한 거지. 자, 동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와서 해야 되니까. 자, 재밌는 귀신 이야기로 들어올 거고 무섭지 않아 전혀. 쟤도 고생이 많구나 이런 귀신들 얘기야. 죽어서도 쉽지 않네. 아마 죽고 싶지 않게 얘기할 거야. 죽어서도 개고생하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런 얘기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끔씩 꿈에 대해서 꿈의 태몽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태몽에 대해서도 나는 뭐지? 이런 거 있죠? 대강적인 추술해서 좀 얘기해 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낭만 특집이 될 거야. 알겠지? 안녕. 오늘 잘 자고 나는 이런 엄마 옆에서 일하는 거 좀 구경하면서 초코바늘 먹어야겠다. 안녕.